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국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야산이나 농지, 창고 같은 데 불법으로 폐기된 쓰레기 때문인데요. 의성의 쓰레기산은 미국의 CNN 방송에 보도까지 될 정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폐기된 쓰레기만도 12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연내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별탈 없이 처리되던 쓰레기가 어떤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됐는지 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를 선정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SNS상에서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이번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뉴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광주 클럽 붕괴 사고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로 이목이 집중된 광주의 한 클럽 내부 구조물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이 현장에는 그 우승을 즐기던 미국 수구 여자 대표팀도 있어서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정말 나라망신이다 이런 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 클럽은 조례를 바꿔서 술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 이른바 감성주점이었는데요. 이런 영업 형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불법 증축이 돼 있었는데 이걸 심지어 무자격자가 한 것으로 드러나서 공분을 샀습니다. 네, 이 일 말고도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요양병원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복적으로 거듭되는 말들이 심사를 강화하겠다, 한 번 더 살펴보겠다, 비슷한 일을 조사하겠다는 일들이 바로 대책으로 나오는데요. 이 동아일보 보도를 한번 보시면요. 동아일보가 자체적으로 복층 클럽 35곳,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곳을 점검해 봤더니 무단 증축을 해서 행정기관에 적발이 됐고 또 철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연합뉴스는 정부가 사고 직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불법 증개축 행위를 일제 조사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문제는 이런 불법 증개축의 경우에 현장 점검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구신문은 최근 3년 동안 대구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증개축 건수가 4천 건이 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무단 증축으로 얻는 수익 아니면 그 철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걸 고치는 정비 비용보다 그 이행 강제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잊을만 하면 사고는 터지고 그때마다 점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을 좀 막기 위해서 현실성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훈민정음 해례본 지난달 중순에 국가 소유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냈는데도 개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최근 배 씨가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익기 씨가 최근 상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본인과 상주시장 그리고 문화재청장과 3자 대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법원 판결로 국가 소유가 확정되었으면 국가가 회수해오면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문화재청은 일단 공문을 몇 차례 보낸 뒤에 강제 집행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이 소장자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강제 집행은 어디 있는지 특정이 돼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주본을 둘러싼 논쟁, 가져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논쟁이 약 1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에 최초로 공개되자 골동품 상인인 조모 씨가 그 도둑을 맞았다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조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일단 반환은 받진 않았지만 국가에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한 1년 뒤에 숨졌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법원이 배익기 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 소장하고 있는 이분의 주장은 뭡니까? 요구 조건. 네, 상주본 가치가 1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는 만큼 10분의 1인 1,000억 원을 받아야 반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 명예박물관장 자리를 주겠다 반환을 하면 이런 여타의 제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주본을 둘러싼 11년이 넘는 공방, 올해는 정리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모쪼록 이번에는 해결이 잘 돼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번에 준비한 뉴스는 아동 학대 논란 키즈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채널과 컨텐츠가 있고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키즈 채널을 운영 중인 이 보람튜브 6살 아이 가족이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사들인 일이 알려지면서 이 키즈 유튜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 유튜브 상위 채널 50개 가운데 14개가 키즈 채널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보람튜브는 여기에 3개를 올려놨고요. 구독자만 3,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서는 또 어떤 걸 짚고 있습니까? 네, 이런 아이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분명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면의 부정적인 면을 짚었어요. 네. 그 키즈 채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높은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극적인 아이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아동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네. 겁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시면 한 채널은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 뭉개거나 아이가 실제 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했고요. 또 다른 키즈 채널은 6살 아이들한테 10kg짜리 대왕 문어를 통째로 먹게 하는 아이고.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보람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활동을 하는 NGO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을 해서 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튜브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네, 지난 6월부터 유튜브가 14세 미만 어린이가 성인 보호자 동반 없이 하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어린이 모델들이 하는 화장, 그 선정적인 의상을 놓고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동에 대한 보호, 어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꼭 한번 많은 토론과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과열 홍보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달성군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광고 영상으로 대구시청 신청사가 화원읍에 와야 한다 이런 영상이 나온다면서 공론화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청사 입지 결정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이 과열 유치 경쟁 행위에 대해서 감점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그 이후에 처음 들어온 신고입니다. 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홍보는 1000점 만점에 1점에서 3점까지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준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청사 유치에 나선 지자체가 어디인가요? 네, 지금 시청이 있는 대구 중구, 그리고 북구, 달서구, 달성군입니다. 이 시청이 들어서게 되면 시청 소재지로 알려지고 오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주변 상가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다 보니 이 지자체들마다 과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서로 우리 지자체에 신청사가 와야 된다고 하는 현수막, 광고들을 꽤나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것들은 감점 혹은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네.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조사를 한다 네. 이런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신고가 이 처음이라서 주목을 받는 이유도 있지만 이 사실은 구청마다 군청마다 서로 불리한 상황을 좀 타개해보고자 이 네. 신고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네.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전 과열 양상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이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모습의 신청사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하나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네.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것을 이제 기본 구상이라고 말하는데 네. 신청사의 가치, 네. 또 기능, 규모 네.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입지 선정은 몇 개 주름 경쟁 지역이 예상됩니다만은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지 하는 그 입지 선정의 평가 기준을 네. 마련할 네, 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정은 이런 과정들을 9월 달까지 완료하고 네. 10월하고 1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네, 네. 그리고 12월에 들어가서 네. 시민평가단 250명이
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죠. 시청 청사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네, 현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고 네.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에 공통된 점은 이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네. 시민들이 휴식하고 또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또 향유할 수도 네. 있고 뭐 그런 등등의 복합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여러 가지 조사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사의 성격에 대한 결정 이것이 언제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드러날 예정인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게 사실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네. 9월 말이면 종료를 9월 해야 말. 합니다. 네. 공론화위원회의 입장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쉽게 말해서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이의가 있다. 그러고 자리를 성명을 내고 반면 북구는 뭐 공론화위원회를 믿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세 지자체가 제기한 문제는 뭐고 공론화위원회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쟁점이 몇 개 이게 이어져 있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공론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네. 부족한 네. 데 있었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과열 경쟁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공론화위원회로서는 이 공론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열 경쟁은 좀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심리적으로 선동을 하게 되면 합리적 공론의 그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집단적 편향성이 생겨납니다. 네. 그것은 결과에 대한 수용성에 말하자면 그 거부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네. 처음부터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네. 현재 이 부분이 과연 공론을 왜 막고 있느냐라고 하는 불만으로 이렇게 네.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따로 공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들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편 유치전 과열 양상을 지켜보면서 이런 과열 양상이 지속되다 보면 과연 올해 말까지 이 결론이 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걱정들이 시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 2차례의 실패가 있었는데요. 네. 그 원인은 재정적인 문제에 자신이 없었고 네. 하나는 또 갈등 관리에 자신이 없어서 네.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네. 재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갈등 관리 문제는 현재 대구 시민의 최고 주권 기관인 네. 대구시의회가요. 네. 2018년 12월 달에 만장일치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범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어떤 정당성을 가진 네. 절차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결정이 되어야 하고 네. 또는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구의 최고 규범이 이것을 규율하고 있으니까 네. 누구도 거기에 거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구시의회 의장이나 또 시의원들 또 대구시장께서 이런 12월 달까지 모든 걸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에 다다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는? 네, 거역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계속 의심하신 이유가 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강제성이 있는가? 강제성이- 설사 거부한다 하더라도 일부 지자체가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결정하면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 위원회나 네. 또 좀 전에 말했던 시의회와 대구시의 입장은 네. 최고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고 또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론화위원회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과열 양상이 구체적인 사례로 한 건의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것에 기반해서 양태를 보고 감점의 점수를 줘서 총점에 감점을 주는 형태로 불이익을 준다. 신고된 것에 근거해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네. 또 이게 오히려 서로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과열 양상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방법을 시민의 그 제보에 의해서 네. 문제를 삼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위원회가 인지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공정 시비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보 또 경쟁자들 상호 간의 견제 네. 이것을 통해서 과일 경쟁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위반 행위들이 있었지만 네. 제보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경쟁자들 사이에 대체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런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일종의 톨레랑스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서로 간의 신사협정. 그렇죠. 관용의 범위 내에서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아마 신고가 없었던 것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인내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겠죠. 과열이 되게 되면 네. 이건 우려입니다만 네. 신고가 마구 쏟아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저희들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뭐 법조 경력이 많은 네. 그런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률 TF가 있어서 네. 적어도 이 문제가 위반 행위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 이제 판단과 의견을 내게 되고요. 그것을 저희 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판정 결과를 시민 평가단에게 넘겨서 네.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그 점수의 감점을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뭐 무질서한 어떤 그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공론 민주주의가 잘 진행되어서 우리 지역의 첫 사례를 만들게 네. 되면 우리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이제 크게 자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